옛날 예적 한국의 고창 지역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높고 푸른 산들과 광활한 소금밭 사이에는 붉은 용이라는 이름의 전설의 존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붉은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매년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치며 평화와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고창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용과 소금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전설적인 소금밭이 있었는데, 이곳은 단지 소금을 채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신비로운 기운이 깃든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금밭이 붉은 용의 보석 같은 눈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붉은 용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위대한 여행을 떠났다가 고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용은 이곳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에 매료되어 자신의 한쪽 뿔을 땅에 묻고 떠났습니다. 그 뿔이 바로 마법의 소금밭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소금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어서 맛이 더 풍부하고 음식을 보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소금을 캐한 농부들 사이에는 용의 축복을 받은 소금을 캐내는 것이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금밭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금이 단순한 재화가 아닌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고창에 큰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와 함께 용의 축복이 그리웠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용에게 간절히 기원하고 소금밭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용의 뿔을 찾아 그 힘을 되살리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에 감춰진 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의 뿔을 찾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용맹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을과 자연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장로와 몇몇 마을 사람들은 소금밭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고 때로는 서로의 욕심과 두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결국 그 마음가짐을 바꾸어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법의 소금 결정체로 둘러싸인 용의 뿔을 발견했습니다. 그 뿔은 작은 빛을 발하며 말없이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후 고창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힘으로 인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었고, 그들은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붉은 용과 소금밭의 이야기를 자자손손 전하며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이렇게 고창의 전설 용의 뿔과 소금밭의 비밀은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설화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귀중한 가르침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 섬의 깊은 숲속에 천지연 폭포라는 신비로운 폭포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폭포가 마법과 요정의 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으며 어떤 소원이라도 이곳에서 빌면 이루어진다고 전해졌다. 천지연 폭포 주변에는 무성한 나무들과 갖가지 꽃들이 만개하여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했다. 특히 밤이 되면 터질 듯한 별빛이 하늘을 수놓으며 폭포에 반사되어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온 듯한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했다. 많은 이들은 이 풍경을 보기 위해 멀고 먼 여행을 감행하곤 했다. 제주시 근처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 윤재도 그중 하나였다. 윤재는 나이가 어려 아직 폭포를 찾아가 본 적은 없지만 늘 그곳에 가는 것이 꿈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할머니로부터 천지연 폭포에 얽힌 전설을 들었다. 그 전설 속에는 폭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법의 연못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K-팝 스타를 꿈꿨다 한다. 그러나 그의 꿈은 어느 악당에 의해 좌절됐고 그는 절망 속에 이 폭포에 찾아왔다. 용왕의 아들은 저주를 받아 물고기로 변해버렸고 그 연못에 갇혀버렸다. 전설에 따르면 진정한 용기와 순수함, 마음을 지닌 이가 연못을 발견하면 용왕의 아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윤재는 용왕의 아들에게서 들을 많은 이야기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날 자신의 여행을 준비했다. 그는 작은 배낭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들고 마침내 그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천지연 폭포로 향했다. 폭포에 도착한 윤재는 그 장엄한 경치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는 폭포 주변을 돌며 연못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마법의 연못은 보이지 않았다. 윤재는 포기하지 않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밤이 되자 윤재는 폭포 위에 떠오른 달빛을 보고 용기를 얻어 물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자 놀랍게도 물속에는 환상적인 빛으로 가득 찬 길이 나타났다. 그 길 끝에 다다르자 마침내 마법의 연못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연못 속에서는 한 마리의 아름다운 금빛 물고기가 빛나고 있었다. 윤재는 물고기에게 자신의 방문 이유를 설명하며 용왕의 아들을 구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다. 그때 연못이 강하게 빛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물고기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윤재의 순수하고 진정 어린 마음은 전설을 깨뜨리고 용왕의 아들을 구할 수 있었다. 용왕의 아들은 감사의 뜻으로 윤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순수한 에메랄드였다. 윤재는 그 에메랄드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와 그 후로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 제주의 천지연 폭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그 전설은 전해져 내려온다. 마음이 순수하고 용기 있는 자라면 천지연 폭포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한국의 작은 도시 영주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아름다운 그 자체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강력한 마력을 지닌 용이 잠들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요정용이라고 불리던 이 용은 사람들이 자연을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호수 주위에는 언제나 짙은 안개가 자욱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꿈결같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 근처를 조심스럽게 오갔고 누구도 함부로 호수에 물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정용의 법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호수에 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 법칙은 호수 주변의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름이 되면 작은 제단을 만들고 요정용에게 감사의 예를 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호수 근처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수혁이었습니다. 수혁은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영주의 호수가 그 다음 목적지였습니다. 그는 호수의 전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단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수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호수 가까이에 당도한 수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수는 전설처럼 아름다웠고 그는 그 매력에 끌려 점점 더 깊이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실수로 호숫가에 떨어져 있던 작은 돌멩이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호수의 물결이 일렁이며 한 점에 안개가 짙어지더니 놀랍게도 호수가 10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협은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물방울들이 주변 공간에서 합쳐져 거대한 용의 형상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정용이었습니다. 요정용은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지인이여, 여기는 신성한 곳이니 함부로 해치지 마라. 내가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는지 밝혀라. 수혁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여행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호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이곳에 온 것뿐임을 강조했습니다. 요정용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행히 너의 마음을 볼 수 있어 기쁘구나. 내가 진정으로 자연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이후 수혁은 요정용에게 호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그의 여행은 스스로의 성찰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주의 전설을 존중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영주의 호수는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에게 경외감을 주며 요정용의 법칙은 자연 속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원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신비로운 달빛 호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달이 가득 찬 밤이면 달빛에 비춰 반짝이는 물결로 인해 마치 은빛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경관을 자아내어 보완해 자랑이었죠. 호수는 마을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숲은 고목들이 하늘 높이 자라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그윽한 곳이었습니다. 숲과 호수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어왔고 마을에서는 호수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달빛 호수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에 사는 한 소년 진수가 어머니로부터 듣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수는 다른 아이들보다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어서 전설의 호수를 직접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호수에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진수의 호기심은 그 경고를 가볍게 넘나들었습니다. 하루는 밤이 깊어지고 마을 사람들이 잠든 시각에 진수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남은 것은 어머니가 주신 작은 붉은 등불 하나뿐이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 안의 고요함과 신비로운 느낌이 진수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호수에 대한 기대감에 금세 사라졌죠. 마침내 숲을 지나 달빛 호수에 다다른 진수는 그 앞에 펼쳐진 장관의 넋을 잃었습니다. 달빛은 하나같이 호수 위로 쏟아지며 수면 위에 열린 은빛의 길은 진수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호수의 가장자리에서 물결의 리듬에 따라 흘러나오는 잔잔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면 위로 은빛 상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는 이 비밀을 나누고 싶어졌던 진수는 마을로 돌아가며 친구들에게 달빛 호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년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진수의 진지한 눈빛에 호기심을 품고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5명의 소년은 다시 숲을 넘어 호수에 도착했고 진수와 보았던 모든 장관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호수 앞에서 손을 맞잡고 소원을 빌었고 그 순간 숲속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소년들은 이후에도 틈날 때마다 달빛 호수를 찾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많은 꿈을 꾸었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며 우정을 더 깊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와 친구들은 자라면서도 그 밤들을 잊지 않았고 그때의 소원들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달빛 호수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 모두의 사랑을 받아 더욱 신비롭고 특별한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안의 달빛 호수는 여전히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그곳을 찾는 자들에게 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